여러분은 집안에 그림을 걸어두셨나요? 재물운이 따라 수천억 원대의 부자가 된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집안에 어떤 물건을 두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몇 년 만에 수억을 벌어들인 자산가가 되거나 로또 1등에 당첨되거나 청약에 당첨되어 내 집을 마련한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림의 도움이 상당히 컸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림은 그 집의 인테리어를 위해 걸어두기도 하지만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준다는 생각으로 걸어두지요. 풍수학에 따르면 그림은 상황에 맞게 여러 의미가 있기에 집안에 두면 금전운을 높여주는 그림을 걸어두시면 좋은데요. 만약 지금 돈의 흐름이 막혀 있거나 재물운이 좋지 않은 느낌이 드신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이 그림들이 여기에 잘 있는지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재물운을 몽땅 나가게 하는 절대 두지 말아야 할 그림들을 두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간 돈도 다시 돌아오게 할 정도로 돈복 상승에 효과를 주는 그림들도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금전운을 높이고 풍요와 번영을 이루는 그림을 말씀드릴게요. 재물운을 부르는 그림에는 주의할 점이 있고 그림 자체로도 금전 흐름을 콱 막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전부 끝까지 확인하셔서 모두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듣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나간 돈도 돌아오게 하는 부잣집에 걸려있는 재물운을 높여주는 그림 첫 번째는 돈나무 그림입니다. 일명 금전수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금전수 그림을 걸어두면 좋은 이유는 예로부터 돈나무가 풍요와 번영, 재물운을 상징하는 식물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문화에서 돈나무는 부와 행운을 상징하는데요. 일반적으로도 나무 그림은 오랫동안 풍요와 번영, 재물운을 상징하는 식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금전수의 반짝거리는 잎들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운을 안겨줍니다. 뿐만 아니라 금전수 그림은 다른 분들께 선물도 많이들 하시지요. 개업을 하는 곳이나 이사를 하여 집들이 선물을 할 때에도 많이들 들고 가십니다. 특히 개업을 앞둔 사업장에는 돈나무 그림을 두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고객들의 시선과 마음까지 사로잡아 더 좋은 조건의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고 재물을 모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금전수 그림을 집안에 두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돈나무 그림은 재물운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나무는 주로 동양 문화에서 부와 행운을 상징하며 그림으로 그려지면 재물운을 높이고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금전수의 두툼한 뿌리는 재물을 감당하고 모이게 하여 꽉 움켜쥘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수 그림을 볼 때에는 나무의 굵기가 너무 약한 것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비율이 적당히 잘 맞고 두툼한 느낌이 드는 것이 정말 좋은 그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재물운을 높여주는 그림을 걸어두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긍정적인 기운을 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요. 돈나무 그림을 걸어두면 금전의 기운을 받아 재물운이 좋아지고 돈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집에 걸어두면 금전운을 높여주는 그림은 해바라기 그림인데요. 실제로 한 구독자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해바라기 그림을 걸어둔 뒤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청약에 당첨되셨다고 해주셨는데요. 시세 차익 약 10억 원을 남길 수 있는 집이어서 드디어 내 인생에도 꽃이 피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 역시 고생을 정말 많이 하시다가 70대를 앞두고
당첨이 되셨어요. 인테리어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실제로 부잣집에 가면 해바라기 그림이 참 많이 걸려 있다고 하지요. 그만큼 재물을 들어오게 하는 힘이 아주 강력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양에서는 해바라기의 노란색이 활력과 생명력을 지닌 밝은 노란색으로 무언가가 시작되고 행운의 징조와도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기와 환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재물운을 불러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새로운 터전으로 이사를 가거나 집안에 요즘 들어 현금 흐름이 막힌다고 느껴지실 때 해바라기 그림을 걸어두시면 좋다고 하지요. 해바라기의 노란색이 황금과 비슷한 색이기 때문에 돈복을 가져온다는 의미가 있고 해바라기는 흙에서 피어나 결국 꽃을 맺는데요. 그 결실을 맺는 힘 또한 크다는 것이니 앞서 말씀드린 로또 청약에 당첨되는 분처럼 재물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과 그림 역시 걸어두면 좋은데요. 특히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사업을 하시거나 자신만의 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딱 적합한 그림인데요. 사업 성공과 풍요를 부르는 사과 그림은 새로운 시작을 뜻하며 상승의 기운과 번영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집에 방문하면 사과 그림을 선물로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한 사업가가 재물을 부르는 그림으로 사과 그림을 두었다고 하여 많은 사랑을 받는 그림 중 하나이지요. 특히 사과나무의 사과 열매는 탐스러워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열매는 결실을 상징하여 사람의 노력과 들인 시간이 마침내 결실을 맺고 보상을 제대로 받도록 도와줍니다. 이 사과 그림을 선택하실 때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이 하나 있을 텐데요. 바로 빨간색 사과와 초록색 사과 중 어떤 것이 좋을지 고민하실 겁니다. 이것은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그림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빨간색 사과는 풍요와 결실이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이미 하고 계시거나 조금 더 재물 흐름이 원활하게 돌길 원할 때 걸어두시면 좋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길 원하는 곳이라면 사업장에 걸어두실 때 좋은 기운을 불러일으킵니다. 초록색 사과 역시 재물과 풍요에 도움을 주는데요. 풋사과는 말 그대로 시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고 자리를 잡길 원한다면 초록색 사과 그림을 걸어두시면 매우 좋습니다. 이후에 자리를 잡고 사과 그림을 바꿔도 되는지 물어보시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변경해 주시면 번영을 이루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모란 그림 역시 재물운을 높여주는 그림인데요. 재물을 모아주는 모란 그림은 집에 두면 정말 좋습니다. 모란은 예로부터 집안의 번영과 재물을 상징하는 꽃으로 전해지는데요.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모란은 꽃 중의 왕이라고 하여 화중왕이라 불리며 부귀를 이루는 꽃이라는 별명도 있지요. 특히 모란꽃은 크고 탐스러울수록 좋습니다. 이때 꽃잎의 색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재물을 확실하게 움켜쥐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 집안에 두시길 원한다면 서재에 걸어두시면 가장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산을 대표하는 꽃으로도 여겨지기에 아이를 원하는 집이라면 모란 그림을 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되면 금전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태어난 아이가 후에 큰 뜻을 이룩할 수 있는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난초 그림에 대해서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이 역시 풍요를 이루는 그림입니다. 실제로 큰 사업을 하시거나 인테리어가 굉장히 훌륭한 회사에 방문하면 실제 난초를 두거나 난초 그림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일하는 분들이
자신의 의지를 담아 사업을 하고 그것을 널리 퍼뜨려주는 기운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물그림 역시 재물운을 높여주는 그림으로 유명한데요. 이 그림은 집보다는 사업장에 걸어두면 훨씬 더 좋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때 물그림은 강이나 잔잔한 바다와 같은 그림이 좋습니다. 물그림을 선택할 때에는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같은 물그림이어도 어떤 그림은 재물운을 가져다 주는가 하면 어떤 그림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운을 나가게 하는 그림은 뒤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재물운을 높여주는 데에는 폭포 그림을 가장 추천하는데요. 이것은 누군가의 도움과 지혜를 받아 금전 흐름을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혼자 있다고 생겨나지 않습니다. 돈은 사람으로부터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인복이 따라준다면 돈도 따라와 줄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림을 선택하실 때에는 잔잔하게 흐르는 강이나 하천과 같은 시냇물 정도의 물이나 폭포 그림이 좋습니다. 물은 기본적으로 한 곳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계속해서 순환이 잘 되어야 하고 새로움이 생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돈의 흐름도 돌고 돌아 나에게 올 수 있지요. 폭포 그림의 경우 폭포가 끊임없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처럼 금전과 지혜가 멈추지 않고 재물이 쏟아지는 것을 상징하기에 풍수화로서도 가치를 높게 여깁니다. 금전운을 높여주는 그림 중 하나로 대나무 그림도 좋은데요. 금전운은 물론이고 명예까지 드높여주는 훌륭한 그림 중 하나입니다. 대나무 그림은 선조시대부터 지위와 명예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재벌 총수나 대기업 등에서도 이 그림을 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회장님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될 그런 그림입니다. 해외 기업가와 유명인, 정치인들 중에서도 대나무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재물은 물론이고 명예까지 가져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 그림을 집안에 걸어두면 매우 좋습니다. 대나무 그림 중에 가장 좋은 그림은 생기가 넘쳐나는 원색의 굵은 대나무가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현관이나 일에 집중하는 서재에 두면 더욱 좋다고 여겨집니다. 무엇보다 나간 돈도 돌아오게 하는 재물운을 높여주는 그림을 걸 때 꼭 지켜야 할 것은 구도가 맞는 그림이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집이나 사업장에 거는 그림은 균형이 맞는 그림이 걸려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본적으로 그림은 거실에 두면 좋은데요. 이곳에서 그림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의 무의식 속에 안정과 행복을 심어주어야 하는 곳이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림이어도 안정적이고 불편한 느낌 없이 편하고 산뜻한 마음이 드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재물운을 깎아먹고 있는 돈도 나가게 하는 절대 두면 안 되는 그림들도 있는데요. 가장 먼저 센 동물 그림은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센 동물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호랑이나 용과 같은 그림이지요. 이 동물들은 예로부터 신성한 동물들이고 그 자체의 기운이 아주 강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절대 일반 가정에 걸어두면 좋지 않습니다. 풍수학에 따르면 내가 감당 못할 기운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다 받지 못하기에 오히려 반드시 크게 몰락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특히 가정에 있는 구성원들의 기운을 눌리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바깥에 나가서 내 기운을 원활하게 활용하여 재물을 모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괜찮던데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 그 그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채를 지니거나
애초에 굉장히 기운이 센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런 그림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긴가민가 하다면 차라리 걸어두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그림이 아니고서도 재물운을 높여주는 그림은 많으니까요. 앞서 재물운을 높여주는 그림에는 물그림이 있었는데요. 물그림을 걸 때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잔잔한 강이나 바다, 폭포는 좋지만 그 외에는 좋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먼저 고여있는 물그림은 금전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여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로부터 물이 고여있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물은 잘 흘러야 하는 것인데 마냥 계속해서 고여있다면 반드시 썩기 마련이지요. 이것은 금전 흐름이 순환되지 않고 막힐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작은 곳에 고여있는 물일수록 더욱 좋지 않으니 이것은 꼭 피해 주시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다 그림을 고를 때도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잔잔한 바다가 아닌 큰 파도가 치는 것처럼 지나치게 역동적인 물 그림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거센 파도는 거칠고 예측되지 않는 움직임을 뜻하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풍파를 상징하며 평화로움과 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재물운이 휩쓸려 갈 수 있다는 의미를 뜻하기도 하고 예상치도 못했던 큰 돈이 나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 그림을 고를 때에는 그림을 잘 보고 안정감을 주는 그림을 고르는 것이 금전 흐름에도 도움을 줍니다. 시든 꽃이나 시든 나무의 그림도 좋지 않습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져서 나무가 쓸쓸한 경우도 그닥 좋지 않은데요. 먼저 시들었다는 의미를 주는 그림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들었다는 것은 죽음과 쇠퇴에 가까워지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운도 정체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낙엽이 우수수 떨어져서 쌓여 있다는 것도 좋지 못합니다. 활짝 피어 있는 것이 아닌 이제 끝마무리가 되었다는 의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상승하길 원하고 번영과 풍요를 원한다면 활력이 있는 그림이 좋은 것이지요. 앞서 말한 해바라기 그림처럼 활짝 피어 생동감 넘치는 그림이 재물운에는 가장 좋습니다. 사람 그림은 절대 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그림을 거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주 닮고 싶고 존경하는 사람의 그림과 또 하나는 부모님의 사진이나 그림을 제사를 지낼 때 걸어두거나 세워두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 흐름을 좋게 만드는 데에는 좋지 않습니다. 특히 유명한 위인의 사진이니 집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런 그림은 전시회나 목적이 있는 곳에 두어야 할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물건이든 정확한 목적이 없고 괜히 좋아 보인다고 가지고 있게 되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사람의 초상화 같은 그림은 집안에 크게 걸어두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너무 큰 그림은 별로인 경우가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에 적절한 그림이 재물운을 높여주는 데에도 가장 좋습니다. 물론 현관이나 거실, 사업장이 굉장히 평수가 커서 작은 것을 들이면 비어있는 것처럼 보일 때는 큰 그림을 두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거주하시는 집은 대형 저택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좋지요. 어떤 분들은 그림의 크기가 사람의 키만한 그림을 두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역시 웬만해서는 감당하지 못할 기운을 안고 있는 그림이기에 좋지 못합니다. 그림이 너무 크다면 집과 사업장의 다른 기운들이 모두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당연히 집의 주인과 그 구성원들 역시 기운을 빼앗길 수 있는 것이지요. 풍수에 맞춰 그림을 선택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화와 균형이 맞아서 서로 도움을 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기운만이 너무 강해지게 되면 다른 기운은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요. 특히 집안에 그림을 걸어두실 때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바로 가족 구성원들이 봤을 때 기분이 나쁜 그림이나 음산한 느낌이 들어 화난 느낌이 들지 않는 그림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림을 바라봤을 때 뭔가 칙칙하거나 우울한 느낌이 있다면 절대 걸어두시면 안 됩니다. 이건 역시 하강의 기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재물운이 쌓이기보다는 무심코 더 나가게 할 수 있는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만약 이런 그림만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그림을 안 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간혹 꼭 비싼 그림을 걸어야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형편보다 약간은 비싸게 느껴지는 그림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를 텐데요. 어떤 분들은 10만 원이 약간 비싸게 느껴지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100만 원이 약간 비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자신의 상황을 잘 고려하여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 너무 무리해서 비싼 것만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림을 걸어두는 위치 역시 참고하면 매우 도움이 되실 텐데요. 만약 현관에서 거실로 가는 복도가 있다면 그곳에 걸어두시면 집안의 기운을 상승하는 것으로 만들어주기에 금전 흐름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거실이 가장 좋은데요. 재물운의 기운과 번영과 풍요 재물이 상승할 수 있는 효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운을 가장 잘 발휘하는 장소가 거실인 것이지요. 자주 모이는 사람들이 편하게 볼 수 있고 함께 있을 때, 소파에 앉았을 때 바로 보일 수 있는 장소가 운을 받기에 좋기 때문입니다. 또 그림을 화장실에 두시는 것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사업장에 두는 것을 보고 집에 걸어도 되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가게는 음습한 느낌을 없애려고 두는 경우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녀서 괜찮습니다. 하지만 집은 우리 집안의 구성원들이 다니는 곳이고 화장실은 집안에서도 가장 습한 공간이기 때문에 집이라면 화장실에 두는 것을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집주인의 운의 흐름이 좋거나 그 그림의 기운을 감당할 수 있을 경우에는 사람마다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을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항상 좋은 운만 있지도 항상 나쁜 운만 있지도 않습니다. 특히 좋지 않은 운이 올 때에는 주의를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러니 고민이 되신다면 차라리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 금전운에 좋지 않은 그림을 치워주시고 좋은 그림으로 바꿔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많은 부잣집에서도 재물운을 좋게 만들기 위해 그림을 걸어두는데요. 금전 흐름을 위하여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보세요. 함께 나누면 더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앞날에 풍요와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언제나 따뜻한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